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셀로에 새롭게 추가된 상품 재고 관리 기능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그동안은 마켓에서 이제 주문이 들어오면 셀로는 그 마켓에 주문서 엑셀을 요청하고 그 엑셀에 적혀 있는 텍스트들을 기반으로 주문을 취합해 왔는데요. 우선 이런 방식은 단순히 마켓으로부터 오는 엑셀 파일을 취합해서 하나의 엑셀 파일로 내어주는 것에 불과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은 이 텍스트가 어떤 상품인지 셀로는 알 수가 없었죠. 그런데 이번에 새롭게 재고 관리 기능이 추가가 되면서 이 텍스트들을 진짜 어떤 상품인지 셀로 안에서 매칭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주문 수집부터 이걸 어떻게 매칭하고 어떻게 재고를 차감하고 그리고 발송까지 시키는지 제가 시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품 재고 관리를 사용하지 않았을 때 셀로가 어떻게 동작하는지 기본적인 동작을 보고 그 이후에 상품 재고 관리 기능을 켜서 어떤 점이 달라지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문 수집을 해야겠죠. 주문 수집 화면에서 주문을 이렇게 수집을 하면 지마켓에서 주문 1개 그리고 11번가에서 주문 2개가 각각 들어왔고요. 자, 여기까지는 매일 반복되는 셀로의 업무죠. 그리고 수집된 주문들을 보면은 자, 민경훈 씨가 잭킬러 고급 정장 바지 블랙이랑 화이트 바지를 총 2개를 구매를 했고요. 강호동 씨는 화이트 28 사이즈 1개를 주문을 했습니다. 자, 이걸 기존처럼 인쇄를 해보면 어떻게 될까요? 자, 여기서 인쇄 파일 내보내기를 해서 인쇄용 엑셀 파일을 한번 생성을 해보겠습니다. 자, 한번 엑셀을 열어보시면요. 송장에는 이제 이렇게 인쇄가 될 거예요. 그런데 잘 보시면 위에 화이트 28 사이즈가 있고 아래에도 화이트 28 사이즈 똑같은 상품이거든요. 흰바지 28 사이즈 똑같은 상품인데 이걸 사람이 포장한다면 글자는 다르지만 어찌됐든 같은 상품이라는 걸 사람은 이해할 수 있어서 어찌어찌 포장 작업은 할 거예요. 그래서 배송 작업은 할 수 있는데 나중에라도 이 이력을 셀로에서 뭔가 검색어로 상품을 검색을 하거나 할 때 아까 11번가 주문은 지금 나타나질 않고 있죠. 왜냐하면 11번가에는 이 상품이 영어로 이렇게 등록이 돼 있어서 이게 같은 상품임에도 불구하고 검색어를 어떻게 주느냐에 따라 어쩔 땐 나타날 때도 있고 안 나타날 때도 있고 중구난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주문들은 텍스트는 비록 이렇게 각기 다르지만 이 2개가 같은 상품이라는 거를 규칙을 정해서 어떤 정형화 시켜 놓은 목록을 볼 수 있다면 굉장히 좋겠죠. 그래서 상품 재고 관리 기능을 활성화시켜서 상품 매칭을 어떻게 하고 재고 관리를 어떻게 하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먼저 설정에 환경 설정에 들어가셔서 상품 재고 관리라는 기능을 켜주세요. 그리고 확인을 누르시면 옆에 메뉴가 하나 더 생긴 게 보이실 거예요. 상품 매칭이라고 해서 이 주문은 이 상품이야 라고 매칭을 시키는 화면입니다. 여기 보시면 매칭 작업을 할 주문 범위가 기본으로 잡혀 있는데 어떤 주문들에 대해서 매칭 작업을 할 거냐 그 범위를 정하는 거니까요. 이건 굳이 특별한 상황이 아니면 건드리실 필요가 없어요. 이 주문 일자도 1개월로 넉넉하게 기간을 잡아놨고 그러면 우리가 방금 수집한 주문들이 이 범위에 당연히 들어가죠. 그리고 배송 상태는 인쇄 대기 아직 송장을 뽑지 않은 주문건들 그리고 CS 상태는 당연히 정상 건들에 대해서 그리고 여기 보시면 매칭 완료건 포함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지금 현재 매칭이 되어 있더라도 리스트에 표시를 하겠다는 뜻이에요. 이거는 작업을 하시는 스타일에 따라서 끄셔도 되고 켜셔도 됩니다. 매칭이 이미 완료된 건들은 더 이상 이 리스트에 안 나왔으면 좋겠다 라는 분들은 그냥 이걸 체크를 해제하시고 아직 매칭이 덜 된 애들만 이렇게 표시가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어떤 특정 키워드만 포함하는 주문들만 좀 매칭 작업을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여기에 키워드를 적어서 매칭 작업하는 범위를 필터링을 걸 수 있어요. 일단 우리는 전부 다 표시를 합시다. 이 매칭 작업을 하기에 앞서서 상품 기초 정보가 등록이 되어 있어야 되는데요. 지금은 이 규칙을 정의하려고 해봤자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기본이 되는 상품 정보가 셀로에 등록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상품을 먼저 등록을 해줍시다. 상단의 상품 업무 메뉴에서 상품 관리를 클릭하시고요. 여기에서 새 상품 등록을 클릭합니다. 그리고 판매하시는 상품들을 모두 단품 단위로 등록을 해주세요. 예를 들어 잭킬러 화이트 28 사이즈
라는 바지가 있고, 이 인쇄 상품명은 굳이 적지 않으셔도 돼요. 이거보다 더 짧게 인쇄되길 원하시는 분은 여기에 별도로 인쇄용 상품명을 적어주시면 됩니다. 지금 보시면 필수 항목은 이 상품명 뿐이고 나머지는 모두 선택사항입니다. 기재하셔도 되고 안 하셔도 되는데, 이 상품 코드는 꼭 운영하시길 권장을 드려요. 나중에 매칭할 때도 굉장히 편리하고요. 상품 코드를 기반으로 매칭을 하면은 더욱 정확한 매칭이 가능하거든요. 그리고 바코드는 이 상품에 부여된 고유한 바코드고요. 그리고 재고는 일단 테스트 값으로 지금 현재 30개가 창고에 있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안전 재고는 10개. 그리고 이미지에는 이미지 주소를 적어주시고요. 확인을 클릭하시면 새로운 상품이 하나가 생성이 됩니다. 이 28 사이즈 말고 다른 사이즈들을 또 등록할 때는 또 새 상품 등록을 눌러서 이렇게 등록을 하셔도 되고요. 이렇게 비슷한 상품을 일일이 하나하나 등록하는 건 귀찮으니까 여기 상단에 보시면 상품 복사라고 버튼이 있습니다. 이 버튼을 눌러주시면 기본적으로 상품 정보가 복사가 되어서 이렇게 나타나고요. 이 상태에서 원하는 정보만 살짝 수정을 해서 저장을 해주시면 됩니다. 얘도 재고는 30 사이즈는 뭐 한 25개밖에 없다 라고 가정을 하고, 그리고 또 마찬가지로 복사를 해서 하나 더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잭킬러 화이트 3가지 사이즈의 바지가 등록이 되었어요. 등록하는 김에 검은색 바지도 등록을 해봅시다. 잭킬러 블랙. 자, 이렇게 상품들을 등록을 해놨어요. 이제 상품 매칭 화면으로 돌아가서 아까 들어온 주문 강호동씨의 잭킬러 화이트 28 사이즈를 등록한 이 상품에 매칭을 시켜줄 거예요. 자, 그럼 새 규칙 버튼을 누르시면 이렇게 오른쪽에 매칭 규칙이 뜨고, 왼편에 이제 어떤 상품으로 매칭을 할 것인가 라고 이렇게 선택할 수 있는 창이 뜹니다. 여기에서 아까 등록했던 화이트 28 사이즈를 선택을 해주시고, 이렇게 마켓에서 들어온 주문에서 관리 코드가 JKW28이면 이 잭킬러 화이트 28이라는 상품으로 매칭을 시켜라 라는 규칙을 정했어요. 이 관리 코드로 매칭을 시키는 게 제일 이상적인 방법입니다. 이렇게 해서 매칭 규칙을 저장을 하시면요, 이 규칙이 저장이 됨과 동시에 얘가 매칭이 이루어졌죠. 자, 그럼 11번가에서 들어온 민경훈씨 주문도 한번 이 흰바지 28에다가 매칭을 해볼 건데, 문제는 이 11번가는 관리 코드가 존재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셀로가 자동으로 이렇게 만들어진 규칙을 보시면 뭔가 좀 복잡하죠. 마켓의 상품 번호가 이거고, 색상이 이게 선택됐고, 사이즈가 이게 선택이 됐으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잭킬러 화이트 28이라는 상품에 매칭을 시켜줍니다. 그래서 사실 관리 코드로 매칭 규칙을 정하는 게 제일 깔끔한데, 불행히도 관리 코드를 넘겨주지 않는 사이트도 있고, 그리고 마켓에 등록하실 때 이 관리 코드를 신경 써서 모두 기재를 하시는 판매자분들도 드물어요, 사실. 그래서 이런 예외적인 상황에서는 좀 규칙이 이렇게 상세하게 입력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규칙을 또 저장을 하시면 이 잭킬러 화이트 28에 상품이 매칭이 되었고요. 왼쪽에 보시면 규칙이 하나 더 늘었죠. 마켓이 11번가이고 마켓 상품 번호가 뭐 1058 블라블라이고 뭔가 주절주절 이렇게 길죠.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마켓이 넘겨주는 주문서에 이 관리 코드가 포함되어 있다면 굉장히 해피할 텐데, 이게 없는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길게 규칙을 정할 수밖에 없어요. 자, 이 블랙 바지도 매칭을 시켜봅시다. 이렇게 검은색 정장 바지도 매칭 규칙이 정해졌어요. 자, 이제 다시 인쇄 파일을 생성을 해봅시다. 어떻게 나타나는지 한번 볼까요? 아까 전에 생성했던 엑셀 파일과 달리 굉장히 깔끔하게 나왔죠? 아까 생성한 엑셀 파일을 보시면 이렇게 뭔가 지저분해요, 많이. 그래서 이걸 보고 포장 작업을 할 때도 이게 뭔지 한 번 더 생각을 하고 상품을 픽업해야 되는데, 지금 나온 이 엑셀 파일을 보면 어떤 마켓에서 들어온 주문이든지 이렇게 깔끔하게 잘 정리가 되어 있죠. 그래서 이걸로 인쇄를 하시고, 그리고 아까 환경 설정에서 상품 재고 관리 기능을 키는 순간 이 주문 목록에는 상품 재고 관리와 관련된 새로운 컬럼들이 보이기 시작하는데요. 이 컬럼들이 혹시 저 뒤로 가 있다면 이때는 컬럼 헤더에다가 대시고 마우스 우클릭을 하셔서 초기화를 클릭해 주시면은 컬럼들이 기본값으로 예쁘게 초기화가 됩니다.
여기 보시면 주문 목록에는 아까 매칭된 이 상품들이 보이고 있고요. 이 위에 보시면 이 발주서상의 상품명 표시라는 거는 마켓의 엑셀이 준 상품명 텍스트를 표시를 하느냐 안 하느냐 그걸 선택할 수 있는 기능이거든요. 그래서 나는 매칭된 최종 상품만 그냥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이 체크를 해제하시면 깔끔하게 순수 상품 정보만 이렇게 남게 되고, 그게 아니라 처음에 마켓에서는 어떤 텍스트였고 그게 어떻게 매칭이 되었는지 보고 싶으신 분들은 이렇게 위에는 마켓이 준 텍스트, 그리고 그 밑에는 셀로에서 매칭된 상품, 이렇게 두 개를 다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컬럼 중에 보시면 여기 미차감이라고 표시가 되어 있죠. 이 말인즉 이제 이 주문은 이 상품으로 매칭되었다. 오케이. 거기까진 좋은데 이 상품이 이제 판매가 됐으니까 재고를 차감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게 아직 차감이 안 됐다는 의미에서 지금 이렇게 미차감으로 표시가 되고 있습니다. 이 차감을 언제 시키느냐, 언제 차감을 시키느냐 하는 것도 판매자분들마다 다 다른데요. 일단 셀로 기본 설정은 이 차감을 전문적으로 하는 재고 차감이라는 화면에 들어가셔서 이 차감 작업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보시면 오늘 주문 건들 중에서 이제 이런 물건들이 팔렸고 이를 근거로 현재 재고를 이렇게 변화시키겠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상태로 재고 차감을 눌러주시면 이 새로운 재고로 수치가 바뀌게 됩니다. 그런데 간혹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죠. 그래, 오늘 2개 팔린 건 맞는데 이상하게 28개가 남아야 되는데 지금 29개가 남는다. 이거 어디 물건이 하나 창고 구석에 짱 박혀 있었나 보다. 그런 경우에 29를 적으면요, 출고로 인해 2개가 빠지고, 그리고 어디에서 나왔는지 모를 짱 박혀 있던 물건이 수기정정 입고라고 해서 하나가 증가하도록 이렇게 이력이 생깁니다. 자, 이 상태로 이제 재고 차감 버튼을 누르면 재고 차감 완료라고 뜨고 있고, 상품 화면에 가보시면 이 잭킬러 화이트가 아까 입력한 29 숫자로 변해 있죠. 그리고 이 숫자를 클릭해 보시면 이 재고가 어떻게 변동되었는지 입출고 내역들을 모두 볼 수 있습니다. 아까 맨 처음에 30개를 초기 재고로 설정했고, 그리고 주문이 들어와서 2개가 팔렸고, 그리고 구석에서 짱 박힌 물건을 발견하면서 하나가 늘었죠. 이런 식으로 이력을 관리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매번 이 재고 차감 화면에 가서 재고를 차감시키는 게 번거롭다고 느끼시는 분들은 아예 자동으로 설정을 해 놓으실 수 있습니다. 환경 설정에서 재고 관리 탭을 들어가셔서요, 재고 차감 시점을 상품이 매칭되는 순간에 차감으로 선택을 해 놓으시면요, 상품이 매칭이 됨과 동시에 차감이 됩니다. 자, 기존 주문들을 다 삭제하고 다시 주문 수집을 좀 해볼게요. 방금 주문을 지웠으니까 상품 관리에 가보시면 재고가 복구돼 있죠. 29개였던 것이 31개로 다시 복구가 돼 있어요. 검은색 바지도 마찬가지로 19개에서 20개로 복구가 되었고요. 자, 그럼 이제 다시 주문 수집을 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주문 수집을 하고 상품 매칭 화면에 들어가 보면요, 아까와는 다르게 자동으로 다 매칭이 되어 있죠. 왜냐하면 아까 이 규칙을 우리가 설정을 해놨기 때문에 그 이후에 들어오는 주문들은 이 규칙에 따라서 자동으로 모두 매칭이 되어서 들어옵니다. 그리고 우리가 방금 전에 재고 차감 시점을 매칭되는 순간에 차감으로 설정을 해놨기 때문에 이 상품의 재고가 자동으로 차감이 된 걸 보실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재고를 보시면 상품 매칭 시에 자동 차감, 이 말인즉 이제 방금 전에 주문 수집을 하면서 자동으로 매칭이 되었고, 매칭이 됨과 동시에 재고도 자동으로 차감이 이루어졌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 입출고 내역에서 착오가 있었던 작업은 삭제를 하실 수 있어요. 이거 내가 아까 구석에 짱 박혀 있던 물건 찾은 건데 보니까 이거 팔 수 없는 불량 물건이라서 박아둔 거더라. 그래서 이거는 입고한 걸로 치면 안 된다 라는 경우에 이렇게 삭제 버튼을 누르시면 삭제 사유를 입력을 하실 수 있고요. 불량 재고였음 이렇게 하시면 여기에 재고가 올바르게 다시 조정이 됐죠. 그리고 이 옆에 보이는 안전재고는 어떻게 동작하냐면, 예를 들어 이 블랙 바지를 만약에 다 팔아서 지금 한 7개 정도밖에 안 남았다 라고 하면은 요거 좀 빨간색으로 이렇게 색깔이 변한 거를 보실 수 있습니다. 즉 안전재고 밑으로 떨어졌다는 얘기지요. 그래서 나중에는 상품들이 굉장히 많이 등록이 될 거고, 이렇게 한 화면에 어떤 게 지금 안전재고 밑으로 떨어졌는지 눈에 쏙 들어오진 않을 거예요. 그 많은 상품들을 일일이 스크롤을 내려가면서 다 확인해 볼 수는 없으니까 위험 재고만 보기라고 상단에 스위치가 있어요. 이거를 활성화 시켜주시면 이렇게 안전재고 밑으로 떨어진 상품들만 필터링해서 보여줍니다. 이렇게 사용하시면 되고요.
주문 목록에서 어떤 특정 주문에 이제 상품을 하나 더 끼워주고 싶다. 그런 경우에 여기 추가로 입력하는 칸이 있거든요. 여기에 이제 강호동 씨는 단골이니까 블랙바지 하나 더 보내드리겠다 라고 이렇게 하나를 추가하시고 저장을 하시면 보시면 여기 이렇게 상품이 2개가 뜨고 있고요. 인쇄 파일 내보내기에서 파일을 생성하셨을 때도 추가적인 상품이 이렇게 붙어서 표시가 됩니다. 그런데 이 추가 구성 같은 경우에 이렇게 옆으로 붙어서 출력되는 게 아닌 모두 상품 단위로 각각의 행으로 늘어뜨리고 싶다. 그런 분들은 인쇄 파일 양식 설정을 살짝 바꿔주시면 돼요. 여기에 보시면 묶음 계행 설정 탭에 가보시면 계행 단위를 주문 단위로 할 건지 상품 단위로 할 건지 선택을 하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상품 단위로 선택을 하신 뒤에 다시 인쇄 파일을 생성을 해보시면 자, 이번에는 원하는 대로 나왔죠. 이 추가 상품이 별도의 행으로 이렇게 생성이 됐고요. 한 가지 주의하실 점은 이 2개의 상품이 이 하나의 주문 안에 있는 거라서 주문 번호가 똑같이 적힌 엑셀 행이 2개가 나타납니다. 이 경우에는 이제 주문이 2개가 아닌데 이게 마치 주문을 2개를 한 것처럼 착시 효과를 불러일으킬 수 있어서 이 부분은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자, 여기까지가 상품 재고 관리의 기본적인 사용법이고요. 다음 시간에는 복수개의 상품에 어떻게 매칭을 시키는지, 그리고 현재 가지고 있는 상품들로 여러가지 다양한 조합을 해서 상품을 팔고 있는데 그런 경우엔 어떻게 운영을 해야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심도 있게 다뤄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